달밤도 의외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음, 앞에 방금 우리 했던 그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작품이랑 연관성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 할머니, 그쵸? 얼어 죽은 동사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또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게 딱 이 작품에 나오는 황수건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 소외계층, 그쵸? 힘겨운 삶을 사는 그 사람.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황수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거. 엮어서 만들 수 있죠. 그죠? 꼭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가능성이 있다면 고려해 두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파트에서 이제 단원들끼리도 결코 이제 개별 텍스트만 가지고 체크할 게 아니라 이렇게 엮어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시험 대비하실 때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얘도 먼저 정리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거지만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요. 일화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일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에피소드 형식. 근데 그 에피소드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말 나온 김에 하자. 그래서 이를 사파적 구성이다 가능해요. 사파적 구성이다. 가능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있죠. 요거를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황수건이 이런 성격이다 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황수건의 행동, 그죠? 또는 황수건의 대사,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보통 전달한단 말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인물의 행동이나 발화를 통해, 그죠?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요겁니다. 그리고 요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라는 말 대신에 많이 쓰는 말이 보여주기 방식이라는 말 많이 써요. 보여주기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 말할 수도 있거든. 황수건은 어리숙한 사람이다. 그렇죠? 황수건은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이다. 이래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서술자가 직접 말하기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아니라 그랬지? 인물의 말하기야. 됐습니까? 인물의 말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서술자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인물의 말하기, 인물의 대사. 를 통해서는 보여주기 방식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요거 두 개 혼동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하기 방식, 보여주기 방식.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죠? 그거 일단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때 이제 뭐 첫 번째 거 얘기 나왔으니까 이때 그 인물의 성품이 어떤데? 그쵸? 어.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등장하거든요. 나가 등장해요. 1인칭 관찰자입니다. 그렇죠? 1인칭이라는 말 이제 너네들 근데 안 주지. 1인칭이라고 하는 말 안 주죠. 작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서술자야. 작품 내부의 서술자예요. 관찰한. 이렇게 가자. 인물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전달한다. 또는 묘사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할 거예요. 됐죠?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풀어서 얘기했을 때 결과물이래요. 직접적으로 막 1인칭 관찰자다. 3인칭 관찰자다. 이런 얘기 이제 너네한테 안 줄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황수건이라고 그랬죠? 황수건. 중심 인물이에요.
중심 인물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 인물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 그래요, 다. 어떤 장면 이건 간에 외모나 행동이나 말하는 거 있죠.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에. 이거는 희화화돼요. 희화화. 희화화. 나중에 또 질문할 때 막 오만 가지 말 다 나와요. 뭐, 쌤, 회화화가 뭐예요? 휘화화가 뭐예요? 하지 마. 흐이화화야. 괜찮습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 인물을. 됐죠? 됐죠? 우스꽝스럽게.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그렇다 치자. 그래.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희화화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도가 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너네가 이전까지 이제 뭐 고전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희화화를 통해서 풍자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이런 의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원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희화화할 때는 그냥 속된 말로 얘를 병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 좀 봐봐 이상하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까는 거야. 근데 이 작품은 황수건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희화화하고 웃음꽝스럽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따뜻한 시선이에요. 괜찮나요? 음, 됐죠. 그래서 이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야. 괜찮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 자, 작품에는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있다고. 내가 황수건을 관찰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황수건의 모습은 되게 웃겨. 근데 얘가 진짜로 되게 모자라 보이고, 되게 어리숙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그게 얘를 까내리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고.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본다고, 어디까지나. 그쵸? 그리고 나는,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황수건을 계속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공감한다. 괜찮습니까?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작품에서는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문제 내기가 제일 쉬워요. 나의 황수건에 대한 태도. 괜찮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북동으로 이사를 왔대요. 한 대여섯쯤 지났는데, 누워있다가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성북동을 이 서술자는 시골이라고 인식합니다. 됐죠? 성북동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북동에 대한 인식. 괜찮습니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북동이 촌일 수 있죠. 지금은 서울 한복판이지만. 됐죠? 내려갈게요. 이렇게 인식한 이유가 뭐냐면, 자, 잘 봐. 바깥이 컴컴한 걸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야. 이게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냐? 황수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날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유라고. 됐습니까? 그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내용 읽을 때문에 그래요. 자연물, 주변 자연 풍경이 아니라 됐죠? 황수건 때문에 시골로 인식한 거라고. 됐나요? 물론 주변에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 솔바람 소리가 들리는 건 맞아요. 됐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틀려요. 들리긴 합니다. 그죠? 들리긴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황수건을 보고 시골이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못난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못난이는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어리숙하다. 됐죠? 약간 모자란 듯하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자. 까는 게 아니에요. 비판이 아닙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서술자가 황수건을 못난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자,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서울은, 그쵸? 서울은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어. 무슨 얘기야? 서울에도 못난이는 있어. 괜찮습니까? 서울에도 약간 모자란 사람들은 있다고. 근데, 마음 놓고 나와 다니지는 못해요, 서울은. 됐습니까? 됐죠? 대신에, 시골에서는 잘 눈에 띈다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해석, 번역해 드릴게요. 서울은, 그렇죠? 이렇게 하자. 각박한 서울은, 그렇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 됐나요? 그래서 이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못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됐죠? 하지만 시골은, 시골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이 눈에 띈다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면에 대한 이해가 되죠. 아, 여기도 참 시골이구나. 황수건 같이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걸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야, 서울은 봐봐. 얘처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말 걸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가둬놓고 아니면 사기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 그 맥락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으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그날 밤 가보겠습니다. 황수건이라는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대요. 오후 10시에 찾아왔대요. 그쵸? 사실상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늦은 시간에 방문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이제 너네 10시 넘으면 전화도 잘 안 하잖아. 그쵸?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 그쵸? 예의 없음의 행동이야. 일반적으로. 통념에 따르면 예의 없는 행위인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되는 거라고. 뭐가 돼? 황수건?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좀 약간 그 우둔한, 그렇죠? 우둔하다. 그렇죠? 약간 이해력이 부족하고 둔한 사람을 우둔하다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라고.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괜찮죠? 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황수건은 우둔한 사람이었다. 황수건은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는 이제 밖에서 소리를 질러요. 이댁이 문안서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요. 잡담이나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문 앞으로 달겨들더니 저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이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 맞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겁니다. 자, 라고 말해요. 보니까 합비,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은 안 입었는데 신문을 들고 온 거 보니까 신문 배달부였다. 오케이? 황수건의 직업이네요. 됐죠? 황수건의 직업. 근데 우리 미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정식 배달부가 아니에요. 보조 배달부입니다. 됐죠? 음, 문제 없죠?
서울에서 이사 오셨나요? 라면서 이제 불쑥 집으로 들어온 거야. 그죠? 그럼 봐봐. 사실상 나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지나가다가 웬 모르는 사람이 불쑥 집으로 들어오면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죠? 이래. 그럼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지금 나의 반응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렇소. 신문이요? 하는데 이게 그렇소. 신문이요? 이게 깔보는 말투가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문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쪽 건너 쪽에 가서 찾았네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왜? 약간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셔서 하더니 신문을 이제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데 쇼, 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사서 오셨어요? 아니, 내가 알았다면 저 밑에 큰 기와집도 많은데 봐봐. 집이 작네요. 이런 거잖아, 지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되게 예의 없는 거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근데 그런 걸 서스름 없이 하죠. 됐지? 이거로부터 가는 거야. 황수건이 싸가지 없다?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황수건이 예의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가는 거야. 아, 어리숙하다. 됐죠? 예의 없음이 아닙니다. 천진난만한 거예요. 됐죠? 이게 황수건이 예의 없다라고 말하려면 따르는 의도가 있었어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숙하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황당스러워서 그의 생김새를 내려다보니 여기 하나 묵을까요?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꺾은 머리야. 머리가 좀 크네요. 그리고 짱구 대가리다. 얘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황수건의 외양 묘사야. 그쵸? 황수건의 겉모습을 묘사했어.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인물을 희화화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머리통이 되게 크고 머리통이 찌그러졌다고. 그죠?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야. 다시 한번 비난, 비판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 수고했어.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잖아, 지금. 집이 왜 이렇게 조그매요? 막 이러는데. 내려갑시다. 자, 그는 큰 눈과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됐죠? 아이, 머리쇼. 이게 제 업인데요. 막 이러면 있죠. 천진합니다, 계속. 내려갑시다. 자, 하고는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나 이거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선 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나였으면 진작에 막 뭐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 글의 서술자는 그러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요, 이 동네 사는 황수건입니다. 갑자기 막 자기소개해요. TMI. 됐죠?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냈다.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깍듯하게 내 이름을 알려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황수건을 존중하는 서술자, 나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를 무시하지 않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요. 황수건이 뭐해? 묻지도 않는데 막 말하잖아.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해요. 됐죠? 눈치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됐죠? 어디 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막 쓸데없이 막 친한 척, 막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게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내후년 그 대학교 입학했을 때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사교적인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사교적인 게 지나쳐서 가끔 가다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제가 걔구나. 하는 애가 생길 거야. 어, 이게 그런 겁니다. 됐죠? 하지만 여기 서술자처럼 반응해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걔가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됐죠? 자, 내려갑시다. 자, 대개는 개가 없네요. 아직 없어.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왜 개래요? 했더니 그가 이제 대답하는 게 신문 보는 집에는요 개를 두지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요 지금.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재밌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죠.
됐죠? 황수건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거 좀 재밌네. 이렇게 반응이 좀 이렇게 흥미로워진 거죠. 흥미로움. 그죠? 흥미가 생긴 거죠. 됐죠? 요 정도. 자, 왜 그렇소? 라고 이제 물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니, 저 뒷동네에 은행 다니는 집 있죠? 망하지만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아우,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라고 했더니, 왜요? 그랬더니, 막 깨물라고 덤벼들어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말하기 좋아해요, 지금. 됐죠? 하니까 나는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해요. 괜찮습니까? 내가 웃어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말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웃음은 황당함인 거죠. 황당함. 황당함. 어이없음. 됐죠? 내 반응의 의도는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더욱 신을 내죠. 괜찮습니까? 황수건은 이걸 뭐라고 이해한 거야? 긍정적 반응으로 이해한 거야. 괜찮습니까? 아, 내 얘기를 재밌어 하는구나. 됐지.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황수건은 눈치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놈을 이렇게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야 될 때, 여기서 양떡이라고 하는 거 너무 뭐 깊이 생각하시면 뭐 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 될 텐데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야. 약간 그 허세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허세가 진짜로 막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허세가 아니라 그 천진한 허세 있잖아. 센 척, 애기들 막 센 척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막, 나 막 형아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허세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양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에 싸대기 아까 얘기했잖아. 비속어 쓴 거거든요. 비속어를 통한 웃음 유발이에요. 됐죠? 라면서 이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까 손목과 팔목은 자꾸 가느다랬다. 실제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알 수 있죠? 외양묘사 한 번 더 나왔네요. 황수건은 빈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그렇죠? 되게 비리비리한 사람입니다. 자, 아유 피곤하실 텐데 가서 주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아유 편하게 주무세요.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데요. 라더니 돌아가요. 자, 다음 날도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왔어요. 그러니까 일 잘 못해요. 됐지? 일 잘 못합니다.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는 소리치며 들어와요. 자, 오늘은 왜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하나만 좀 묶어 놓을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면 황수건이 지금 이전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황수건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야. 됐습니까? 음. 자, 앞으로 되게 소설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요약적 제시. 요약적 제시. 사실 지금 우리 이거 대여섯 줄밖에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황수건이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여섯 줄 만에 짤막하게 압축해 놓은 거지. 이런 걸 우리는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런 게 요약 제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자, 뭐였냐? 옛날에 삼산학교에서도 일을 했어요. 근데 나오게 됐어.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는데 보조 배달을 하고 있어. 됐죠? 그리고 집에는 양친 형님 내외 조카 하나, 그 다음에 황수건네 부인까지 식구가 7이래. 그리고 이제 아버지, 형님 이름은 무어고요. 내 이름은 황가인데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 해가지고 황수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이들은 노랑수건이라고 별명을 불렀대. 괜찮습니까? 되게 TMI죠. 그러니까 주절주절 또 말한 거예요. 됐죠? 앞에서 우리 정리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다고? 황수건은 말하기 좋아하는 성품. 그렇죠? 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크게 막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준다고. 그렇죠?
왜? 이 황수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으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어서 그만 다른 집도 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마지못해 나갔죠. 괜찮습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잠깐만요.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말 나온 김에. 요 노랑 수건 있죠? 노랑 수건. 그쵸? 이게 황수건의 이름 있잖아. 황수건 이름이랑 노랑 수건이랑 그쵸?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성씨에 있는 황자랑 누를 황자 있죠? 한자에. 요거 두 개 가지고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아. 의미는 다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가지고 말장난한 거잖아. 언어 유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언어 유희적 표현.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희화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희화화. 희화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애들도 이제 노랑수건 노랑수건 하면서 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까지만. 언어 유희적 표현 요거 체크 하나 해두세요. 자, 내려갑시다. 자, 우리 집에서는 그까짓 반편이와 무얼 대꾸를 하냐고 얘기한대요.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반응이야. 반편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그 모자란 사람. 바보예요, 바보.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 모자란 사람이랑 뭘 자꾸 이렇게 얘기를 맞춰주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 없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하나 나오죠.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인 거고, 이것과 대비되는 서술자, 나의 반응이 되는 거지. 그렇죠? 두 개가 대비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그럼 나갈 수 있어요.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감. 네, 호감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황수건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게 좋았고요. 그와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서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어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좋은 거냐면,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세속적 사람들과의 대화와 다른 점이야. 괜찮죠? 어. 황수건은 세속적인 인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 다 지금 속에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인 거야. 순수한 사람이잖아. 깨끗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나는 뭐를 하던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줬대요. 그렇죠? 자, 어느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대요. 대답이 막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히기도 했대요. 그러나 그는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자, 5, 6월인데도 꽁거기를 잘 먹냐?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냐? 아, 뭐 이거잖아. 티셔츠를 먼저 입으세요. 바지를 먼저 입으세요.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소와 말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포켓몬이 이겨요? 디지몬이 이겨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별의별 거 얘기 다 하는 거죠. 야,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자, 하루는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그에게 물어보았대요. 자, 그는 그까짓 것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여기면서 평생 소원은 원 배달원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요겁니다. 평생 소원은 이거다. 됐죠? 황수건의 소박한 태도가 나와요. 소박한 성품. 이게 원배달원이 뭐냐면 정식 배달부. 그죠? 로또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식 배달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소박해. 그쵸? 자, 뒤에 하나 더 추가하고 가자. 여기서는 우리 한 가지 더 체크할 수도 있어요. 황수건이 지금 정식 배달부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황수건의 삶의 처지가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겠죠? 황수건의 힘겨운 삶,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문제 없죠? 이런 거는. 뭐. 자,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 배달액에서 한 3원쯤 받아가는 거라서 월급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 차고 다니는 원 배달원이 제일 부럽다. 됐죠? 그러니까 나는 보조 배달원이라서 월급도 적고 그 유니폼도 못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정식 배달부가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느라 빨리 돌 뿐만이 아니라 은행소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어려운 장면은 아니에요.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해요. 아니, 그럴 거면은 아예 신문사 사장쯤 되면은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는 동그래지는 누나를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따는 그렇겠다. 미안해. 여기까지 합시다.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반응 봐봐.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거야. 그렇죠? 욕심 없는 삶. 욕심 없는 삶. 그렇죠? 고사성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안, 분지족, 안빈낙도. 됐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괜찮습니까?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잡죠. 자, 그러나 신문 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 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 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면서 들어왔대요. 아, 선생님. 이 선생님이구나. 이 선생님 계십니까? 저도 내일부터는 정식 배달부예요. 오늘 밤만 자면요. 뭐 되게 좋아하죠. 되게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순수하네요. 순수함. 그렇죠? 하나만 더 체크할까요? 성품. 그렇죠? 황수건의 순수한 성품.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자세히 물어보니까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부터는 배달복을 입고 방울 딱 차고 그렇게 올 거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라는 게 뭐 그렇지. 끝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막 이제 막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죠. 되게 순박해요. 말 그대로. 괜찮죠? 그 뭐 자기 배달부 된 게 얼마나 뭐 대단한 거라고. 그죠? 순박한 성품 나오는 거죠. 됐죠? 천진함. 이런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됐죠? 자, 말 한마디만 더 못할까요? 희화화라는 말 많이 썼으니까 해학적이다. 라는 말도 덧붙일 수 있겠죠? 됐죠?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누군가가 자랑을 하는 게 지금, 그쵸? 여기서 지금 황수건이 자랑을 하는 게 진짜 자기를 뽐내려고가 아니잖아. 그쵸?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축하하고 진실로 즐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는 겁니다. 수건의 성공을 바라는 거죠. 호의적인 태도예요.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튿날도 오지 않았네요.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밤이 늦도록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어요. 자, 전에 이제 그 해가 지기 전에 방울 소리가 들려서 어디 보자 하고 뛰어나가 봤더니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렇죠? 아니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라고 했더니 아 제가 성통을 맡았습니다. 그 전 사람은요? 아이 그깟 반편이를 어딜 맡깁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해 두시면 요거죠. 되게 가혹해요, 현실은. 현실의 각박함이야. 냉혹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약간 그 모자라지만 순수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을 포용해주지 않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작가의 의식에는 이런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어, 작가의 비판적 인식의 대상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당연히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요? 아,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걸요. 이제 일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일은 없어지고 말았다.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니라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만 해두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황수건의 집은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다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황수건이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소외계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때 이제 나의 반응, 그렇죠?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 실패라도 하는 것처럼 섭섭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했대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의 태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 수건에 대한 연민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렇죠?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요 정도까지, 그렇죠? 조금 길 수 있지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이해하는데 작품에 대한 걸 대략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느냐가 객관식 보기에 다양성이 생기는 거지. 괜찮습니까? 어.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정말 많아요. 괜찮습니까? 됐죠? 내려갈게요. 이제 유명은 했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황수건 하는 걸 봤나 봐. 뒤에 갈게요. 자,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렇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화 나오죠, 이제? 그쵸? 일화 나오죠? 그 황수건에 관련한 일화가 쭉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삼산학교 얘기 나와요. 삼산학교 급사로 있을 때. 그쵸? 삼산학교 급사 에피소드. 그 중에 옮겨보면, 자,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서 선생님들의 교실에 들어갔어요. 교실에 들어간 사이에 손님이 오면 손님한테 막 이야기를 떠들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도 걸상을 갖다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한 번은 시합관이 나왔대. 그 지금으로 되면 장학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학사가 나온 거야. 그 장학사가 나왔는데 일본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면서 자꾸 일본말을 하는 거야. 센세 히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뭐, 아, 잘 지내셨나요? 막 그러면서 막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 뭐 어쩌죠 뭐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일본어를 자꾸 떠들어요. 됐죠? 음. 못하는 일본어로 떠드는 모습이야.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인물 희화화. 됐죠? 음. 문제 없죠? 조금 내려가서 체크할게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안 오잖아.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 아무리 기다려도 장학사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보니까 황수건이가 데리고 막 떠들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혼났어요. 단단히 한번 혼나고 나서 다시는 안 그렇겠다. 근데 이제 또 그러는 거지, 자꾸. 그래서 결국 쫓겨났다.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 자, 너희 셋이 달아난다. 그렇죠? 너 와이프 도망간다. 라고 이제 놀려주는 거야. 놀려주고. 장난한 겁니다. 장난. 의도 황수건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너 도망갈걸? 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막 종을 막 10분마다 치고 빨리빨리 끝내야 집에 가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까?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온 거야, 지금. 삼산학교 에피소드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둘 다 그냥 별건 없어요. 의도는. 황수건이 어리숙하고, 약간 모자라고, 천진한 성격을 지녔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 자, 그리고 내려갑시다. 아, 선생님 계십시오. 라고 찾아왔어요. 됐죠? 자, 신문 잘 옵니까? 얘기하죠. 잘 와요. 늦지도 않고요. 근데 안 늦는데요? 아니,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봐라. 신문사에다가 일러바 쳐야지. 그러니까 그거 고발하면은 그 신문사로 자기가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봐. 역시나 다른 어떤 욕심이 없어요. 나 신문 배달원 되고 싶은 거야. 됐죠? 그 정도 내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급사 얘기도 하죠. 삼산학교에 새로운 급사가 저보다 힘이 세게 생겼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거기 가서 보려고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쓸데없는 말 하죠. 자, 운동 어떻게 하는데요? 날마다 사무실로 가죠. 그리고 다시 써달라고 졸라요. 자, 그 급사라는 놈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요.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그래서 한번 싸움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근력이 얼마나 센지 보려고. 됐죠?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이게 팔목 되게 가늘고 비리비리하다 그랬잖아. 그쵸?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쵸? 약간 허풍이에요. 허풍. 허풍. 허세. 그쵸? 허세.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천진한 거죠. 그죠? 괜찮습니까? 자, 본문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용 자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슬슬 지겨워요. 정신 좀만 잡으세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데 마지막 장면에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자, 너네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지만 소설은 전문의 내용을 너네가 대충은 다 안다니까? 요 장면을 물으니까 중요한 거라니까? 요 장면에 뭐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전문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대충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됐지? 자, 내려갑시다. 밑에 요 얘기는 나오네요. 돌멩이. 그쵸? 돌을 하나 굴려다가 삼산학교 대문 앞에다 놓으면은 그 급사가 그거를 이제 제대로 날르고 있는지 그거 보려고.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이제 삼산학교 복귀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내려갑시다. 우두 얘기 나옵니다. 그죠? 우두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우두를 왜 넣지 말라 그래요? 야, 요즘에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들 우두를 넣는데요. 이 마마는 천연두,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병 이름입니다. 그렇죠? 음. 요즘에 전염병이 돈다고 모두들 우두를 찾는데요.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진대요. 됐죠?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근거 없는 미신. 됐죠?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는 황수건도 역시나 의도는 뻔합니다. 어리숙함. 됐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만 체크하고. 됐죠? 그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뒤에. 우드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래요? 제가 생각했는데요. 왜 그래요? 이유 못 돼요. 이유는 되지 못하는데, 아니, 근력이 줄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알려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또 대꾸를 해주네요. 그렇죠? 황수건에 대한 호의와, 그렇죠? 호의와 배려 이렇게 합시다. 또 무시하면 또 이 사람이 또 뻘쭘할 거 아니야. 그렇죠? 쭉 다른 건 넘어가고요. 밑에 내려가고요. 장사 뭐 이런 얘기 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허풍스러운 게 있어요. 천진한 허풍이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저를 더 좋아해요. 막 이러는 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실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때 이제 돈 3원을 주죠. 여기서부터 이제 소재 몇 가지 체크할 거야. 돈 3원. 황수건에 대한 연민이죠. 인정을 베푼 거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으시고요. 여유가 안 되면 굳이 안 갚아도 돼.
이거 미천해가지고 장사하세요. 라고 돈을 줬어요. 자, 그랬더니 후에 참외 3개 네모 치셔야 됩니다. 이거 별표 쳐두셔야 돼요. 참외 3개. 자, 나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죠? 됐죠? 참외 3개.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요. 바로 밑에 내려갑니다. 어느 날, 어느 날. 됐죠? 자, 요게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는데 이렇다고 한다라고 황수건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한번 제시해줘요. 됐죠? 그러니까 참외 3개를 갖다 주면서 감사함을 표시한 이유로 한동안 나를 찾지 않아서 나중에 전해 들었더니 이제 아내가 도망갔어요. 되게 나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자, 그려던 어느 날 포도 발표 주셔야 됩니다. 포도. 포도 대여섯 송이. 이거를 들고 들어와요. 됐죠?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감사함의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아유,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 하나가 뒤를 쫓아오더니 다짜고짜 황수건의 멱살을 잡아요. 여기 보니까 포도를 훔쳐온 거예요. 그렇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수건이 이 도둑질을 한 것도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그냥 단순한 거예요. 나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훔쳐왔구나. 그래서 포도값을 물어주죠. 그리고 나서 황수건은 사라지고요. 요겁니다. 여기 별표 치셔야 돼요.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서 먹었대요. 그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는 말 나오죠. 순정의 열매. 이게 왜 순정의 열매가 될까?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도가 너무 맛있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이게 지금 뭐냐? 결과적으로 나는 황수건이 건넨 이 포도에서 고마움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 음미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렇죠? 황수건에 그 마음이 담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포도. 됐죠? 이거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네요. 어제. 자, 문 안에 갔다가 들어서 늦게서 오는데 불빛이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달빛이 있었다네요. 포도원께를 올라오다 보니까 누가 노래를 불러요. 자, 수건이 같았어요.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 채를 하려다가 무안해할까봐 길 아래로 몸을 감추었대요. 여기도 하나만 체크를 할게요. 자, 두 부분 체크할 겁니다.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랑 내가 몸을 감추었다. 됐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 자체 있죠. 노래 자체가 황수건의 힘겨운 삶 그리고 내면을 수용했어요. 됐습니까? 이게 뭐 노래 제목 아니 노래 제목이란다. 가사 내용이 뭐 눈물이 뭐 인생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한 지금 상황이 어때? 아내는 도망가고 직장은 없고 나는 모질이고 약간 이런 거잖아. 그쵸? 애처로운 삶이잖아. 그러니까 그 삶이 투영된 가사가 되는 거죠, 노래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건인가라고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괜히 또 무안해 할까 봐. 그럼 결국 뭐야? 황수건에 대한 배려가 되는 거죠. 나의 배려가 담긴 행위예요. 됐습니까? 자,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담배를 뻑뻑 빨면서 지나갔답니다. 그때 달밤 별표입니다. 이게 시간적 배경인 거거든요. 시간적 배경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적 배경이 되게 중요하죠, 이 작품에서는. 그렇죠? 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황수건의 힘겨운 삶을 앙주하는 거야. 됐나요? 저렇게 좋을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비극성이 심화되는 거야.
됐나요? 지금 이 장면이 되게 슬픈 장면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완전 달라요. 두 번째 해석이. 두 번째는 황수건의 힘겨운 삶을 이 달밤이니까 달이 떠 있잖아. 환하게 비춰주고 있잖아. 그쵸? 따스하게 포용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거야. 포용, 감싸 안는다고. 됐죠? 그럼 결국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결말이 따뜻한 결말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둘 중에 혹시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하셨어? 이거는 학교 설명대로 따라가야 돼요. 둘 다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둘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왜? 이거 혹시라도 서술형 문제가 있다면 달밤의 해석 둘 다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달밤이 어떤 결말의 분위기를 만드는지 두 가지 다 서술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 있잖아. 둘 다 체크를 하시고 학교에서 혹시 뭐 하나라다 이거다 라고 했으면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정했니 혹시? 둘 다 설명하셨어? 그런 거 몰라요. 아, 비극성 쪽을 조금서? 비극성 심화 쪽으로? 어. 비극적 분위기. 비극적 분위기면 1번으로 가신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따뜻하다. 이게 이제 따뜻한 분위기다라고 하면 2번으로 가신 겁니다. 요거 한 번 더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괜찮습니까? 둘 다 볼 수 있지라고 하면 둘 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야, 이게 둘 다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뭐 어차피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뭐가 맞다? 내가 결정 지어줄 수 없어서 그래.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위안, 공감 요게 지금 오늘 했던 슬픔이 기쁨에게랑 달밤이랑 둘 다 공통적인 분모가 되겠죠? 요 정도 내용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